지금 증거인멸의 상황, 도주의 우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지금 진술 방식, 진술 내용의 그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 네. 그것 자체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범죄 혐의 소명 자체도 지금 나와 있는 구속영장 청구서만 보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과연 이게 검찰이 혐의를 입증을 했다라고 자신들이 생각을 하는지조차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검찰의 어떤 증거라든지 수사 자료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뗄래 뗄 수 없는 분신 같은 존재들인 김용, 정진상,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구속 수사받고 있는 것은 이미 관련돼서 검찰 수사 자료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인정했다는 것이 이미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NBS 여론조사 결과 26%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9%니까 두 양대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13%포인트까지 크게 벌어진 셈이죠.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 그러니까 이 당대표 선거를 할 때도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실제로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경만 의원님. 네, 우선 아까 임시국회를 방탄국회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 잠깐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2월부터는 매월 임시국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민생과 경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상식문을 오픈하고 제대로 다루어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2월부터 임시국회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또 1월 임시국회 한 것은 그만큼 경제와 생활 현장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는 뜻에서 한 것이지 결코 방탄용 임시국회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 리스크 현실화 이런 우려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 또 민주당을 아끼시는 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다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어쨌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첫 번째가 체포동의안 이 부분을 끌고 감으로 해서 부결을 연출해서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갈라치기하고 무력화해서 예. 결과적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국민적 피로도를 증가시켜서 여당의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이런 과정 아니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을 아끼는 당원들 사이에서도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하나 우리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다는 것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물론 여론이라는 게 정말 한 달 사이로도 움직일 수 있고 아직 총선이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 여론이 계속 간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된다면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김 의원님? 네, 그건 어차피 총선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선 승리하는 것이 또 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일로 매진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당이 집중해야 될 것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서민의 삶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사법적인 부분은 또 사법적인 부분으로 일치 단결해서 대응해야 되고 네. 민주당이 당으로서 야당으로서 가져가야 될 부분은 국민의 대다수의 삶이 민생이 파탄나고 난방비가 폭탄맞고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당이 집중하고 정치가 집중해야 국민의 민심에 이런 부분을 얻을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혹시나 또 이번에 만약 부결되면 또 쪼개기 영장을 청구한다는 이런 프레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단절시키고 우리 당에 또 그런 쪽으로 좀 올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과 이반대 민심을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많다는 것을 네. 드립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체포동의안 정국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중앙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만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갈라치기 효과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김 의원님께서. 네. 근데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이 입장을 가져가야 하는가를 두고 상당한 경론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보다 더 중요한 게 민주당인데 왜 민주당이 끌려가야 되느냐라고 김혜영 전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인가요? 금조박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이었죠. 금태섭, 조응천, 박용진, 김혜영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소신파 의원으로 꼽히는 의원이었는데 지금은 전 의원 신분이죠. 최근에 그런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김수철 위원장님. 저는 그 김혜용 의원 그 전 의원의 워딩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이제 정치에서는 하려면 이제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누구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데 현재 이재명 대표처럼 말 바꾸기하고 발뺌하고 또 어떤 때는 거짓말하는 이런 그 당 대표가 사실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것에 수긍하고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죽하면 민주당이 지금 그 집단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그 적절하게 그 뭐 사퇴를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민주당의 비명계 중심으로는 지난 그 장외 집회 관련해서도 너무 급하게 동원을 하니까 불편하다. 지금 또 지역 활동도 해야 되는데 뭐 불러 올리니까 이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박용진 의원님 말씀처럼 또 본인이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직접 소명할 수 있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면 검찰에 가서 본인 스스로 떳떳하게 나가서 조사를 받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나 현재 이재명 대표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뿐만 아니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당대표와는 과거에 굉장히 그 대선 시절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이후에는 좀 악연으로 결론이 난 상태인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당대표의 이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현산 변호사 말씀해 예, 주시죠. 그 어찌됐건 정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찌됐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목소리가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고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선 지금 상황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 자체가 타당한지 온당한지를 먼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장외 집회를 민주당이 하지 않았습니까? 장외 집회에서 꽤 많은 그 당원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것 자체가 저는 당원들의 목소리, 당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 내용 자체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 어느 것 하나 해당되는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거인멸의 상황, 도주의 우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지금 진술 방식, 진술 내용의 그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 네. 그것 자체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범죄 혐의 소명 자체도 지금 나와 있는 구속영장 청구서만 보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과연 이게 검찰이 혐의를 입증을 했다라고 자신들이 생각을 하는지조차 네. 의문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김수철 변호사는 네, 계속해서 지금 검찰 그 영장 청구서가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네.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현재 지금 보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총 이익이 약 9,7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분양이익은 3,690억, 그 다음에 택지 분양이익은 6천억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수입이 2조 2천억이고 매출 원가가 1조 6천억이어서 6천억의 수익이 있다. 그래서 9,700억의 수익을 얻었고 9,700억의 70%에 해당하는 6,725억을 확보해야 하나 1,830억만 회수를 했기 때문에 4,985억이 배임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두산과 관련해서는 이건 또 너무도 명백한 부분이거든요. 그 정자동 161번지 땅에 대해서 원래 이게 종합 의료시설 부지였습니다. 근데 네. 그것을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용적률을 상향하기 위해서 두산이 엄청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15% 정도의 기부 체납을 하고 서로 네. 흥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5%로 10%를 기부 체납을 하고 5%는 55억의 돈으로 납부를 하거든요. 성남 FC에 보내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 이 5%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냐면 100억에서 124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네. 그러면은 120억 정도 해당되는 그 돈에서 55억을 빼면 70억이라는 돈은 어디 날아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금 검찰 청구서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좀 원당치 않아 보이고요. 증거인멸 부분에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검찰은 지금 훨씬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증거를 그 이재명 대표가 알게 되면 거기에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증거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보통의 형사 사범 같은 경우에는 진즉에 구속됐을 거다. 네. 다만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명백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뭐 증거가 충분한지 불충분한지는 사실 이 체포동의안 표결과는 별개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보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김경만 의원님 말씀하시죠. 우선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냐 아니면 체포동의안 뒤에 숨느냐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마치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프레임으로 씌워지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국회의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과거의 사례를 대비하면서 유사하냐 또는 당당하게 나가라 이런 부분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네. 증거인멸 일부분을 가지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그동안 보수 언론에서 누차 그 이야기했던 173쪽의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면 그중에 428억 원이 확정이익으로 이재명 당대표 것이다 라고 누차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번 체포동의안에 그 내용은 싹 빠졌습니다. 네. 그만큼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정치적 수사다 이런 부분들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국민과 법원이 판단할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쪽에서 사실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기다려야 될 내용이지 개별 사안이 증거가 있다 없다 여기서 다툴 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님도 발언권 시청하셨습니다. 예, 이번에 483억 대장동 그 일명 그 저수지가 이제 빠진 것은 이제 단지 이제 좀 더 추가로 이제 하고 그리고 추후에 지금 이제 수사 중인 백현동이라든지 또 그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과 또 이제 병합 내지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뭐 이게 이제 수사 사항에서 이제 빠졌다 뭐 이런 것은 뭐 전혀 아닌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불체포 특권의 물론 이제 헌법상 국회의원이 권리입니다만은 이 사안이 과연 불체포 특권의 어떤 대상이 맞느냐 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또 대선 후보로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정 여부는 민주당이 지금 절대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지금 구속영장 자체에 대해서 이게 독재 그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불합리한 어떤 구속영장이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이제 잘못되고 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검찰의 어떤 증거라든지 수사 자료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뗄래 뗄 수 없는 분신 같은 존재들인 김용, 정진상,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구속 수사받고 있는 것은 이미 관련돼서 검찰 수사 자료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인정했다는 것이 이미 네. 확정된 것이고 그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도 아마 거기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